국제뉴스는 학교 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학교 폭력 문제, 그 중심에는 지난 8월 경북 영주 한국철도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 오늘 국제뉴스가 피해자의 아버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였죠? 본 사건에 대해 고민정 의원님과 정우로 의원님께서 집중 추궁을 하셨는데요. 힘드시겠지만 사건에 대해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담배방 학폭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점점 더 알아갈수록 더 단순한 학폭 담배방 사건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제 담배방 이후에 더 그 이상 학교 측이 숨기고 싶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저희 아이를 반항하러 낙인을 찍고 이제 2차 가해, 추가 가해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죠. 좋아하던 동아리 활동에서도 배제를 시켰고, 또 반항하라고 낙인 찍고 학교 학생의 임원에도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건이 해결되기도 전인데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전혀 안 되었고, 오히려 피해자 부모가 이렇게 하면 가피해자 분리를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따졌을 때 그제서야 그건 미처 놓쳤네요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제 애가 점점 더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담배방 사건에서 더 이제 나아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추려고 자꾸 이제 우리를 스트레스 주는 와중에 이제 가해자 친한 친구 학생이 저희 애를 속된 말로 린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학급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왕따를 만들어요. 걸레다, 쓰레기다, 저런 년이랑 놀지 마라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쉽게 처음에는 아까 담배방 학폭이라고 했지만 그 뒤에 이제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학교는 그거를 이제 덮으려고 은폐 축소를 하려고 오히려 이제 알면서도 경찰이나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죠. 이제 사건이 이제 그렇게 돼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가 선생님들께 도움을 청한 적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선생이 기숙학교다 보니까 이제 선생이 보호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지. 여러 차례 아이가 살려달라고 할 정도였죠. 네,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많이 찾아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외면했죠. 네, 학교에서 선생님들마저 외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는 선생님들한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차, 3차 가해의 주인공이 학교 선생님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죠. 국정감사에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공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세상을 떠난 8월 25일부터 오늘이 12월 24일이니까 꼭 4개월이 지났는데요. 사건의 진실 파악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버님께서 학교 측을 상대로 고소를 하셨다는데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이니까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 학교가 은폐를 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3개 기관이 연계가 돼서 이 사건을 또 이 학폭 사건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학교는 은폐해버렸고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은 학교랑 같이 마찬가지로 남몰라라 했고, 이거를 총괄 컨트롤해야 되는 교육청은 마찬가지로 학교와 같은 입장에서 성폭력은 빼고 오히려 담배방 단순한 학폭 사건만 이제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그 사건 전말을 듣죠. 그래서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은폐하기만 급급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까지 했음에도 일반 학부모들은 법적인 형사적인 절차를 모르는데 그냥 믿고 교육청이랑 경찰에다 맡겼지만 오히려 결과는 직무유기, 그러니까 잘 학생을 돌봐야 될 선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직무유기로 경찰한테 안내받고 고소를 했지만 사립학교는 공무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몽땅 그 가해한 사람들, 학생을 제대로 관리 못한 선생들에 대한 사람들이 다 그냥 일괄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죠. 그러면 영주경찰서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를 한다라고 받으셨다는 건가요? 그렇게 결정 통지서를 받았죠. 그리고 아이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들은 아이 장례식장에 와서 듣게 됐다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은폐 축소를 하려고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장례식장에 애들이 오려고 친한 친구들이 오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못 가게 해요. 뭐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그 친한 친구들을 감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못 가게 교직원 그 대기실, 휴게실이라고 하는데 가둬놓고 뭐 속된 말로 감금을 하고 휴대폰까지 뺏고 화장실까지 들락날락 하는 것까지 통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못 가게 하다가 애들이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왔어요. 오자마자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건 반장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애들이 성폭행 당한 그 사실을 너무나도 리얼하게 얘기를 해줘요. 어디서 당했다? 아이가 학교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성폭행을 당하고 성적 모욕을 들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럼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힘드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외면당한 거죠. 그리고 네. 친구는 가해자의 정말 친한 친구는 이제 뭐 속된 말로 학교에서 좀 주목 좀 쓰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낸 애들은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외골수를 만들어 버린 거죠. 아이가 학교에서 그러면 외톨이였겠네요.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된 거죠. 선생도 모른 채 반에서는 그 주목 쓰는 애가 우리 애랑 같이 못 놀게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아버님 지금 많이 힘드신데 아이가 지금 죽은 지 꼭 4개월이잖아요. 네. 그 4개월 동안 지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경찰 그리고 교육청까지 한 무리가 돼서 이 사건을 은폐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검찰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고소를 하셨다는데 고소 내용조차도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은 사건이 지금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학폭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 건을 쭉 4개월 동안 해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일반 학부모들은 또 뭐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이나 뭐 검찰 뭐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절차라든지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저도 처음이니까. 근데 해봤는데 해보니까 진짜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마찬가지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뭐 경찰 뭐 그냥 일반 시민들은 경찰을 믿고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는 건데 자기네들 안위를 위해서 그거를 다 왜곡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뭐 왜곡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차근차근 알려주고 이 절차를 밟아 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네 불리한 점을 덮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아무것도 모르는 학부형한테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거죠. 경찰에 고소했다고 했으나 그 절차라든지 어떤 형식을 지키지 못해서 고소 처리가 안 되어서 뭐 경찰이 인지수사한 것처럼 돼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문제가 될 만한 건들만 선별해서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과 이런 절차를 알았다고 하면 이것 또한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 너무 억울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검찰이랑 통화를 하고 검찰이랑 얘기하는 와중에 경찰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인지수사를 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게 뭐 엊그제인 것 같아요. 4개월 만에 알게 되신 거네요. 네. 아버님 지금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경북 영주입니다. 사실은 꿈을 가지고 철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간 거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여서 그랬다면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됐었다면 과연 처리가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아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그 학폭 사건들이 이걸 저도 하면서 알겠는데 무수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건들이 학부모들 가슴을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애 건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안 일어나야 가장 좋은 거지만 일어난다고 해도 강자는 학부모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강자는 그 아까 그 학폭을 해결해야 될 경찰, SPO랑 교육청이랑 학교인데 그 세 개 기관이 강자인 것 같아요. 아버님 아이가 사실은 견디나 못해서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입니다. 뭐 단순히 담배방 하나로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이 잇따랐었고 또 학교가 도와주지 못했고 그렇다면 아이가 부모님께 말할 기회는 없었을까요? 아마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게 끝까지 이거를 자기가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고 싶은 딸아이의 막내딸의 마음이겠죠. 엊그제 저번 주인가 경찰 조사한 담당 경찰이랑 통화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까 학교가 은폐를 했다, 축소를 했다라고 하고 저도 이제 확신을 하는 게 그 담배방이 일어난 게 6월 15일. 근데 6월 15일인데 학폭으로 신고된 거는 6월 30일. 한 25일 정도 학폭에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교육청으로 공론하는 게 30일인데 경찰이랑 제가 자꾸 은폐 축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확인하기 쉬운 그런 애가 아무리 감췄어도 주위에 몇 명한테만 물어봐도 확인이 될 거였는데 그거를 외면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엊그제 경찰관이랑 통화를 할 때 경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 30일쯤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폭력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선생님도 포함이 됩니까? 왜냐면 오히려 선생이 그걸 덮으려고 했으니까 선생이 알고 있다라고는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학폭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다면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녹취, 그러니까 증거 자료라는 게 이제 제가 그 녹취를 한 자료가 있는데 학교 선생도 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한 게 그쯤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학폭 신고 플러스 성과 관련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고 했지만 117에 신고를 했다고 했지만 확인해 본 결과는 성폭력은 빠져 있고 근데 경찰 이제 조사마저도 경찰관도 그쯤에 다 알고 있었고 오히려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추가 신고를 해라라고까지 했는데 끝까지 감춘 거죠, 얘가. 아이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사회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담배빵 사건이었지만 처분 결과가 너무 솜방망이어가지고 재심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당해보신 학부모는 알겠지만 일반적인 학부모가 제도적으로는 재심이라는 게 있지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보니까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아까도 말했듯이 약자는 학부모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학부모가 해결을 하고 뭐 막 속된 말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잘못했고 누가 가해를 했고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 일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그런 학부모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억울한 심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건을 통해서 그런 학부모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히들 말하죠.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절차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말씀은 피해자인 부모는 학교와 싸우고 지역 경찰과 싸우고 교육청과 싸우고 혼자서 일대 다의 싸움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부모가 만능이 될 수가 없는데 형사법도 알아야 되고 뭐 무슨 뭐 학교 폭력 방지법도 알아야 되고 모르니까 뭐 당한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되고 시간은 가고 계속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4개월이 온 건데 그나마 저는 아까 첫 질문에서도 하셨듯이 국정감사에도 올라가서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다른 학부모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좀 파헤쳤다라는 거. 오히려 그렇게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 학교가 은폐했고 축소하려고 했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누구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안 장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뉴얼도 필요하고 또 시스템도 좀 더 다분화돼서 이 일을 당한 피해자 부모님들이 직접 뛰지 않아도 같이 공생하면서 만들어지길 바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딱 4개월이 된 시점에 아버님을 만나게 돼서 저희도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도 많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 저희 국제뉴스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을 학폭이라는 축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불리는 이 호칭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치 폭력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와 심각성이 두 단어로 줄어들면서 함께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단 한 글자도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학교 안팎으로 2차, 3차 가해가 반복되며 피해자와 가족은 극단적 선택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학교 폭력은 이제 사회적 재난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엄정한 대응만이 이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제뉴스 서울본부 최정범 기자였습니다.